자, 선거구는 획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새누리당 공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커플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경합하는 장면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늘 이어졌는데요. 박진 전 외통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면접장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평소에는 형님 하는데 선거 때가 되니까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둘 다 같이 국회에 들어가려면 역할 분담해서 선거구를 따로따로 가면은 둘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말 안 돼. 왕집에 살면서 이제 그만 좀 해. 왕집에 살면서 엉뚱한 데 오니까 그게 문제지. 두 분이서 아주 사이좋게 지내지 알려줬습니다. 동생이 치고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난 어제 시작은 양보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말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아우 먼저 하려고 자꾸. 그러면 우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네, 자 어제와 오늘 있었던 장면인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지만 아우 먼저라는 박진 전 의원의 말이 뼈가 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도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틀째 심사가 열렸는데요. 질문은 보통 7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소개 1분 스피치를 해야 되고요. 이어서 지역의 주요 현안 그리고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과가 있으시는 해명도 해야 합니다. 네. 다른 주요 이슈 같은 것들이 있죠. 노동법이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묻고요. 또 네. 다른 후보, 특히 경쟁력이 조금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서 보통 7가지 기본 질문을 가지고 3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종로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종로에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예비 후보들 쭉 늘어서서 면접장에 들어선 모습 꼭 대학 입시 현장 같습니다. 자, 종로 이외에도요. 마포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 역시 치열한 곳이죠. 안대희, 강승규, 안대희 두 예비 후보의 모습입니다. 확인합니다.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이 우리 마포갑에서 아주 꽃피울 수 있도록 아주 공정하게 경선에 임할 자세입니다. 당의 정서 정리에 진정으로 누가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당이 지금 공천 눌러서 3대7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밝혔고요. 100%를 적용할 경우 다른 지역도 그 100%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 우리 마포갑에도 같이 그런 기준에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받아들입니다. 당이 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규칙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따르면 되는 거죠. 보통 4년마다 치르는 저 총선 때 저렇게 공천 장면을 다 이렇게 외부의 기자들한테 노출하고 그랬나 보죠. 자, 역시 기싸움 대단합니다. 네. 그렇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관심을 받는 것이 네. 상향식 공천이고 네. 국민 여론조사 100%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개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 안대희 후보와 강승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대희 후보가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고 마포갑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국민 여론조사 100% 하게 될 것 같고요. 최고위원직에 지명이 됐죠. 네. 개소식에는 또 이제 이 여러 유수한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강승규 당협위원장과 팽팽해요. 네. 처음에 안대희 후보의 이 출마 선언 때 난입해서 좀 이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강승규 후보가 상당히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보면 강순규 전 의원이 네. 절대 밀리지 않아요. 네. 물론 그러나 강순규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협위원장으로 4년을 지역을 관리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권리당원들 30을 갖다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 이야기하는데 앞서 우리 앵커께서 그 말씀하셨죠. 네. 아니 이게 매번 공심할 때마다 이렇게 공개합니까? 네. 일단 오프닝 정도는 하죠. 근데 네. 지난 4년 전과 이번에 2번 연거푸 네.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2가지가. 어떤 차이가 눈에 띄나요? 지난번에는 작년 2012년에는 후보자 개별 면접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개별 면접으로 3분에서 5분씩 면담을 했는데 지금은 그 한꺼번에 쫙 모아놓고 네. 집단 면접을 해요. 이게 네. 첫째 하나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지난번에는 어째 채점표가 있었답니다. 네. 지금은 11명 지금 공관위원들이 별도의 채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뭐냐니까 지금 지난 4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실사를 하고 혹은 거기서 면접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에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뭡니까? 100% 여론조사를 하던 네. 당심 30, 민심 70으로 하던 어쨌든 네. 상향식 공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당의 역할이 뭔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관위원들은 사실은 좀 느슨하게 네. 지금 뭐 저런 식으로 후보자들은 아까 보니까 뭐 신경전을 벌이고 치열합니다만은 네. 공관위원들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그냥 멀뚱하니 한 30분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실제로 보면 거기서 면접했던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자, 대학 입시처럼 면접은 봅니다만 저것이 특별한 결격 사유를 찾아내는 것일 뿐 저 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노원구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V에 나와서 익숙했던 분들의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 노원구에서는 어떤 각오를 얘기할까요? 보겠습니다. 왜 지역구 출마를 결정했냐. 상대는 강자인데 어떻게 우원식 의원을 잡을 수 있겠냐. 이런 게 저한테는 좀 독특한 질문이었어요. 우원식 의원이요. 가보면은 굉장히 탄탄해요. 지역 기반이. 조직이 막강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인물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와서 판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을 좀 부각을 시켜드렸어요. 또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아주 개개인으로서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이었지만은 또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살아오신 또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적응 기간 없이 저는 바로 또 지역 사정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아주 강하다 봅니다. 지역 분들이 저한테 너는 절대 떠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상계동 지역이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원내대표도 면접을 했다 그러고요. 당대표까지 다 해야 됩니까? 예외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9대 때와 가장 달라진 점인데요. 네. 이번부터는 현역 의원들까지 모두 예외 없이 심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지금 네. 뭐지? 김우성 대표. 그렇죠.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우성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거기서 면접을 치르게 될까 이런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 면접 심사는 현직 의원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김우성 대표가 면접에 안 나오면 공천 보류가 된다. 아하. 그렇지만 김 대표가 설마 면접에 안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럴 정도로 이제 예외 없이 진행은 됩니다만 이 면접 자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공천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점 저희가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는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 공관위원회에서 이렇게 면접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네. 자격 심사라는 겁니다. 네. 즉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사, 네.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부적격한 사람을 걸러내는 1차 카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공천 상황 아직 선거구 획정 못 지었거든요. 여야 대표들은 29일 정도가 데드라인 같다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척이 한 발짝도 없습니다. 어쨌건 새누리당이 뚜껑을 먼저 열고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소개해 드렸습니다.